자,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한국사 공부의 비법 다들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쌤이 한국사 공부의 비법 올려놨고 또 반별로 이제 한 장씩 이제 다 전달해 줬으니까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패들렛에 한국사 공부의 비법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이제 PDF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오타 수정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타를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교체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국사 PDF 파일 다운받아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찍어주는 영상은 시험과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 영상을 토대로 한번 복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찍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마지막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영상을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뭔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리고요. 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역사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시험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그래도 즐겁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서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그래서 파트 1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은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 40년대 부분이었죠. 그래서 테마 1은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조선인들을 전쟁에 이제 동원시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고 또 역시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많이 수탈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연표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험 때도 연표 이제 비법에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연표 잘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는 이제 내선일체를 선전한 엽서예요. 그래서 내선일체 여러분 1910년대에는 상당히 조선인을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는데 왜 30년대에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그렇죠? 내선 일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해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선조 홍보물, 이 내선 일체 홍보물을 제작했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조상이 같다라는 일선 동조론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말해왔던 일제는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침략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그 침략 전쟁의 배경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침략했었던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 이제 여파로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많은 생산에서 여전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폭등하고 경제도 계속 호황기를 이제 겪죠. 그러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후로 이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제 거품이 이제 꺼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월가에 있는 주식이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경제는 이제 불황에 빠지고 물건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결국 그 이제 직장인들 이제 자르게 되고 그 당연히 실업자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시장의 구매력은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경기가 이제 불황에 빠지면서 계속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고,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결국 잉여 자원들이, 그러니까 잉여 물자를 누군가 이제 사줘야 됐고, 결국 잉여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르기 못하게 하는 이런 와그너법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테네시강 개발 계획처럼 국가가 후보된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제 실시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공공 일자리도 이제 많이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국가가 시장 경제에 깊이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대두가 됐고, 미국은 이런 뉴딜 정책으로 이걸 극복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어요.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했죠? 결국 식민지에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식민지에서 원료를 값싸게 이제 가지고 와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벌어졌지만 사실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고, 경제 선진 지역에서였던 유럽, 그다음 또 역시 또 동아시아, 세계 각지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블록 경제라는 자신의 식민지와 본국 자신들 국가 간의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고, 이런 배타적인 무역, 이 보호무역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 나라의 식민지에 물건을 팔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식민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결국 침략 전쟁으로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미국처럼 이 경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런 경제적 역량도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많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또 이 나라들은 전체주의라는 이념 아래에 운영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고요. 이 학습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체주의는 국가나 민족 같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 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 하나의 희생쯤은 필수 불가결하다,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체를 강조하는 이게 이제 전체주의고요. 그래서 전체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학습지에 나왔던 것처럼 개인이 희생할 것을 강요한 이념으로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독일은 이 전체주의의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나치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 전체주의적 요소를 운영하는 세력이 정부가 아니라 군부가 이 전체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했다고 해서 이제 군국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국가들은 그러면서 전쟁을 쉽게 이렇게 벌이면서 전쟁터에 이제 개인들, 사람들 이제 막 동원하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신들의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터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희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독일이 폴란드를 이제 쳐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은 이제 대공황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역시 일본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전쟁터가 됐고요. 일제는 아까 말했듯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을 침략 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만주를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만주 사변이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중반에 결국 군부 세력이 일본 천황을 앞세워서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군국주의 체제를 확립시켰고요.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확대하고 어디서요? 난징에서 이제 대학살이 이제 저질렀죠. 30만이나 되는 많은 이제 학살을 이제 벌이게 되죠. 아주 끔찍한 전쟁이고,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이 시기에 있었던 전쟁 범죄, 본인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죠. 왜냐하면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졌을 때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로 인해서 하지만 일본은
중일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지만 청일전쟁과는 달랐어요. 이제 청나라는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의 일부 부대, 리홍장이 이끄는 북양 군벌 세력과만 싸웠던 전쟁이었고, 중일전쟁은 중국 전체랑 싸웠기 때문에 이겨도 어때요? 중국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땅도 엄청나게 넓었죠. 그래서 이겨도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니까 일본의 물자가 이제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석유나 철강이나 주석이나 여러 자원들이 많았던 고무 같은 이런 자원들이 많았던 동남아시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서 독일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민지를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고, 일본이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남아시아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정세로 관망하고 있었던 미국의 그 세력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 정해놓은 어쩌면 그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들어가니까 미국은 위협을 느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축국 세력,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에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모든 그 양쪽 세력에 다 물자를 이제 팔면서, 전쟁 물자를 팔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 미국이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조치에 일본은 결국 미국 함대를 이제 기습하죠. 이게 진주만 기습이고,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일본은 결국 미국과도 이제 싸우게 됐고, 미국은 비록 진주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기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잃었지만, 수많은 미국의 공장이 다 같이 군수 공장으로 뒤바뀌게 되면서 엄청난 함선과 엄청난 이제 비행기, 이런 군수 물자들을 찍어내면서 결국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세가 역전되고 계속된 전쟁,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소련도 이제 참전하게 되죠. 소련이 참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의 원자폭탄도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됐습니다. 침략을 위한 수탈 볼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침략 전쟁을 위해서 조선의 물자를 이제 가져가려고 했고, 또 조선의 인적 자원을 이제 가져가려고 했죠.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조선인을 전쟁터에 동원했어야 했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만주를 잇는 경제 블록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업 체계를 이제 확립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의 지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수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 결과 한반도 북부지방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공업 원료 증산을 위해서 남부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서는 양을 사육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본은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했죠. 조선은 하나의 병참 기지, 군수물자 공급 기지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당연히 군수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시켰고, 전쟁 무기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광산 개발도 이제 실시했습니다. 한국인의 저항을 잠재우고 이제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민화 정책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조선인을 일본 왕에 충성하는 신하 백성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궁성요배, 한국 시민 서사 암송, 요거, 그다음에 신사참배 강요, 그러면서 조선인의 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인의 민족성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씨개명, 한국인의 민족성을 완전히 이제 삭제시켜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이제 바꾸게 했고, 이걸 거부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줬죠. 곧 국민학교 입학조차도 안 됐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이 아주 자동으로 이제 잘 돼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국민학교라고 써놔도 초등학교로 알아서 바뀌어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예요. 1941년에 소학교의 이름을 한국시민학교를 뜻하는 국민학교로 이제 변경했고요. 자, 소학교는 이제 3차 조선교육인데 1938년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해서 보통 학교를 소학교로 이제 바꿨었는데, 바로 41년에 한국시민학교를 뜻하는 국민학교로 이제 바꿨고요.
조선어 과목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라지고 우리말 사용이 이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자, 밑에 자료들 잘 보라고 했죠. 조선지수, 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 한국시민사사, 아동용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일본 재벌이 세운 공장으로 이제 흥남이 발전했지만 쌤이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식민지라는 것은 백성을 이제 심어놨다. 일본 백성을 이제 심어놨고 그래서 일본의 모든 것을 조선에 이식시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총독부의 정책, 일본 본국의 정책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조선인은 뭐예요? 조선인의 삶은 또 조선인은 그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인들의 행복, 일본이라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일본의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뭐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게 참정권도 당연히 없었죠. 시민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권리도 없었고 일본 호적도 발급이 안 됐어요. 조선적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조선인들은 따로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차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일본의 정책 그 목적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일본인들을 조선에 씹어놓는 게 또 식민지 정책의 핵심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조선인들의 삶들은 철저히 이제 수탈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4페이지 보실까요? 4페이지는 여러분 활동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고요. 5페이지 보실까요? 5페이지는 그래서 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수탈했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통제해서 자신들의 정책에 협력시키고자 이제 일상을 통제했고요.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내렸고 애국반, 애국 반상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한글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폐간시켰고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언론 자유도 제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사상과 예방 구금령을 내려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독립운동을 가둬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조선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전쟁에 강제 동원하는 수탈적 구조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국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이제 통제해서 전쟁에 동원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내린 법이 역시 국가총동원법이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시켰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출제를 실시했고 특히 군량, 쌀을 과도하게 공출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이제 도시에서 배급제를 이제 실시했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금속도 이제 공출했죠. 무기를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녹그릇 먹는 거, 그다음 제기, 농기구부터 교회 종, 불상까지 싹 다 빼앗아 갔죠. 그래서 부족한 또 전쟁 자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인 대상으로 강제저축 실시해서 그 돈을 또 전쟁 비용으로 활용했고 또 끔찍한 게 뭐예요? 인력 수탈이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어때요? 한국인을 강제 동원시켰습니다. 모집하거나 국가가 알선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강제 동원했고요. 청장년들을 이제 탄광, 군수 공장들 끌고 가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켰죠. 국민 징용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육군 특별 지원병제, 이제 병사로도 이제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말했듯이 조선인들한테 총을 주면은 아무리 민족 말살 정책 쓴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일본부터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진짜 전쟁터로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만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3년이 되니까 더 전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지원병을 받습니다. 학도 지원병제. 44년에는 거의 이제 일본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총을 쏘든 말든 모두 다 데리고 갑니다. 징병제. 그래서 수많은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왔고요. 또 끔찍하게 여성들의 성도 결국 이제 전쟁에 동원시켰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게 일제강점기 때 전쟁 일본의 전쟁 범죄이면서 동시에 우리 현대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성 인권 문제, 국제 여성 인권 문제로 또 해결돼야 될 또 역시 똑같은 전쟁 범죄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 각지의 여성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선생님 다 수업 시간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금 할머니분도 한 생존하신 분들이 10분 정도밖에 안 나오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끔찍한 전쟁 범죄이면서 역시 여성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현대사에 왔어도
수유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반성도 사과도 받지 못했던 전쟁 범죄 그 다음에 혹시 국제 여성 인권 문제 이 현대사를 관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이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요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요거라도 좀 열심히 해봐라. 이거라도 얻어가라. 그 다음에 요거라도 세특기라도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해서 추석 끝나고 팀 프로젝트 한다고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주선, 취업사기 또는 유괴나 강제 연행의 방식으로 끌려갔고요. 여자 정신 군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밑에 자료들 잘 보고 만삭의 위안부 관련 영상도 우리가 봤어요. 6페이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이것도 자료 잘 보라고 했고요. 7페이지 이 옥매강산 우리 지역에 있는 역시 강제동원 유적지입니다. 요거 잘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역시 자료 더하기 요 내용도 더 알고 싶으면 활동 내용을 잘 하고 싶으면 보라고 했고 참고활동도 혹시 추가로 여러분이 더 작성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세특으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것을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 참고도서 2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쪽 부분 또 한번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